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거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니까 하나씩 좀 찾아보죠. 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스타 이소구입니다. 오늘 아픈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했죠. 코스피는 1.6%, 코스닥은 2.6% 하락했는데 왜 아팠느냐? 어제까지 근 2주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하면 장 후반에 들어올리면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는데 오늘은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들 쫙 보면은요, 업종별로 거의 전 종목이 파란불이었습니다. 전일까지 이러한 흐름 안에서 기대치가 있었는데 오늘 하락으로 쭉 내려가니까 우리 주린이들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투자는요, 항상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힘을 좀 내시고요.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지냈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놀란 하루였는데 이렇게 급락을 해서 다 종목들이 팔았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근데 우리 주린이 여러분 놀라긴 했는데 겁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동안 급락하면 또 바로 제자리에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난 금요일 그리고 그 전주 금요일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된다.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 관련 대형주 이들 종목 일단 고점 매도 혹은 조정을 대비하자라고 하면서 중소형주 매매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같이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 특히나 코스닥이 급락하는 흐름이 나와서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약간의 생각을 달려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라는 판단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죠. 제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피디님? 모멘텀. 그렇죠.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태까지 미국 시장이 올라갔던 이유가 뭐였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한다 그랬는데 연기, 한다 그랬는데 연기. 근데 연기하면은 실망 매물이 나올 만한데도 그냥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것이 뉴스에 팔아라. 이것이 이제 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지난주부터 계속 언급드렸는데 새로운 모멘텀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계속 주가는 횡보했다란 말이죠. 주식 격언, 우리 공부 또 하나 합시다. 갈 자리에서 못 가면, 즉 상승할 자리에서 못 상승하면 하락해요.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여러분들 잠시 차트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지 못하죠. 못 올라가니까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증시 격언에 갈 자리에서 못 가면 하락한다. 반대로 많이 하락한 뒤에 더 하락할 것 같은데 하락하지 않으면 상승한다. 이거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격언이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뉴스에 팔아라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겠지만 유럽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해서 국경 봉쇄를 해버렸죠. 영국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럽 증시 하락했고요. 아시아권으로 들어왔는데 나름 괜찮았네 했는데 중국 증시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급락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확하게 2시 10분부터 갑자기 쫙 빠지면서 그 부분을 외국인 기관 매도, 개인이 다 받아들였단 말이죠. 약 8,500억 정도의 매수를 개인이 다 받아들였는데 어제와 다르다는 거죠. 여태까지의 흐름,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를 완전히 깨는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새로운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은 분명히 같습니다만 조금 더 하락할 여지도 있다라는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수급 동향 화면을 잠깐만 볼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외국인 기관 주식 매도 할 만해. 많이 올라왔으니까 챙길 법은 챙겨야 되니까 외국인 기관 펀드 매니저 연말 편히 쉬고 싶으니까 팔고 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라 했죠. 옵션 쪽 콜옵션 매도가 계속 나와요.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외국인의 콜옵션 매도였다는 거. 그것이 오늘 또 대량의 매도가 나와서 여기서 쉽사리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에요. 최근 일주일 동안 놓고 보면은요, 환율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뚝 떨어지죠. 예, 환율 부분도 체크 포인트라는 거. 이미 환율단이나 옵션단에서는 특히 이 두 부분은 누가 거의 대부분 만져요? 외국인이. 좀 준비를 좀 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좀 위험 관리를 단기적으로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현금 있는 분들, 아 이거 언제 살까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기회가 온 겁니다. 여태까지 뭐 사고 싶었어? 그 종목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하면 조금씩 한 번에 아니에요. 더 떨어지면 못 견뎌요. 조금씩 3분의 1 정도 3번에 나눠서 매수하는 기회로 삼되, 오늘 미국 시장이 의외로 반등이 나와서 우리나라 시장 내일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전처럼 다시 제자리 바로 올릴 것 같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인의 이러한 포지션 분석에 의해 따르면 바로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소위 B2 하신 분들, 신용 많이 쓰고 은행에서 대출해서 쓰신 분들은 올라오는 선에서 B2 물량은 좀 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예,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잠 못 자시겠죠? 예,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반등 시에는 조금 물량을 개별적으로 좀 줄이자, 이렇게 종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주시장은요, 끝없는 하락도 없고 끝없는 상승도 없습니다. 또 내일 하루 더 만약에 빠지더라도요, 힘은 내셔도 됩니다. 네, 오늘 상승한 종목이 거의 없다 싶은데 가장 궁금한 게 반도체주, 전기차주들이 급락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제 이유부터 찾아보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니까 하나씩 좀 찾아보죠. 그 대표주 하나씩 살펴볼까요? 예, 먼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주도주였죠, 여태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 우리 큰형님 지수도 끌고 올라왔고, 그리고 얘네 이 형님들이 쉬니까 동생들이 딱 뒤따라서 쫙 뛰어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기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요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겠죠? 연말까지는 좀 더 쉬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이것을 기회로 삼는 것이 맞아요. 분명히 기회는 기회인데 좀 추가 조정도 가능하니까 여유 있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B2 물량은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거, B2 물량, 신용 물량, 미수 물량, 아 이거 갖다 쓰면은요 2% 3% 떨어지면은 못 견디죠 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이라도 반등 주면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반도체 시황은 내년도에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메모리 쪽도 그렇고요, 비메모리 쪽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좋은데, 일단 제 의견은 비메모리 쪽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비메모리 쪽은 올해 메모리 분야보다는 상승폭이 덜 했거든요. 즉 싸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 많이 올라서 비싸 있는 종목 사겠어요? 싼 종목 사겠어요? 이미 비싼 종목 팔았다면 싼 종목을 사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상 주도주는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시되 잠깐 차트를 보면서 삼성전자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런데 삼성전자 더 이상 못 올라가죠. 반도체 좋다고 이 얘기 지난 금요일 날 했죠. 좋다고 하는데 못 올라. 그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방송을 못 보셨거나 오늘 처음 오신 가족분 계시면은 여기 느낌표 여기 딱 누르면은 지난 금요일 방송분이 나올 테니까요, 눌러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왜 하락을 예상을 했고 향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 나와 있으니까요. SK하이닉스 보죠. 삼성전자는 가전, 핸드폰 분야도 분명히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만 있죠. 몰빵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 하락폭이 좀 더 셌습니다. 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전기차 궁금하시죠? 가장 궁금해하실 종목들이기도 한데 오늘 급락했어요. 그 대표 종목이 LG화학이죠. 대장주예요. LG화학.
그러면 LG화학의 차트 보면서 그 다른 종목군들도 잠시 한번 보죠. 금요일날 이 종목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요. 주도주이고 대장주인데 이미 고점을 치고 그 고점에 갖다 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여기서 추가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올라가지는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2.2% 하락합니다. 급락은 아니죠. 하지만 이 형님이 빠지다 보니까 주변 뭐 소재주라든가 5%, 6% 급락했거든요. 어떤 종목은 뭐 9%까지 빠졌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종목 더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원동력은 테슬라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이미 이 고점을 치고 올라갔는데 얘는 오히려 고점 못 미쳐서 빠지고 있네. 금요일날 얘기한 부분. 그럼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고점을 돌파하기는 힘들 것 같고 테슬라 주가가 반등 시 그때 관심을 두자라고 생각이 돼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이외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이 대장 형님들이 버텨줘야 그제서 어느 정도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기준점은 LG화학으로 보시라 이렇게 권해 드릴게요. 이해되셨습니까? 기준점은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고 접근을 하되 얘네들이 멈춰야 아래 뭐 소부장 종목들이 잘 잡고 올라간다라는 점. 그리고 이 2차 전지, 전기직화사 관련해서는 테슬라를 먼저 보고 LG화학을 본 다음에 다른 종목을 접근하자.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경우에만 접근을 좀 하자.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 내내 조정에 대한 준비, 변동성 확대에 대한 준비는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준비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뭐 아침에 제가 시황에서도 종목별로만 단기 접근 정도 하시길 권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 실적 예상 좋은 종목 선별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같이 빠지는 흐름이 있죠. 하지만 이서구 함께 하시면은요 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무료 문자 회원 제도도 있으니까요. 여기 옆에 문자를 주시면 무료 회원 가입해서 아침에 시황을 전달해 드리고 종목 매수 시점에서도 문자를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기분은 안 좋을 수 있죠. 조정을 예상했고 그게 맞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저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